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7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7% 정도 상승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317.35로 1.2포인트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야간에도 뭐 제법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그동안의 낙폭 과대에 의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며 코스닥 중심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무려 4.55%나 반등을 했고 코스닥 선물이 5% 가까워 5%가 넘는 그런 큰 반등을 보였습니다. 뭐 그동안의 낙폭을 고려하면 뭐 이 정도 상승, 이 정도 반등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법한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히나 2차 전지 섹터, 그동안에 낙폭이 제일 심했던 2차 전지 섹터하고 반도체 쪽 거기서 이제 급등을 만들어 주면서 코스닥의 상승률을 높였고요. 2차 전지 KRX 2차 전지 K 뉴딜 지수를 보면은 최근에 9,500포인트 넘어서서 4,300까지 거의 반토막 이상 급락을 하면서 사실 반발 매수가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의 낙폭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LNF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반등을 보인 사유가 되는 거고요. 좀 어쨌든 반발 매수 나오면서 공매도의 일부 상환들 같이 나오고 최근에 또 당국에서 공매도를 손본다고 하니까 또 먼저 처리하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도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상당히 반발이 셌는데 뭐 이게 얼마나 연속적일지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지금 얘기하기는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모두 선물 지수가 309 근처에서 생긴 반응이고 이 309라는 게 더욱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도요. 앞으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그 자리를 또 찍으러 온다면 그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리는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연속적일지는 아직 불투명하고 시장 자체에 외국인 선물 환매수가 전체적으로 들어와 줄 필요성이 큽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4천억 정도 아침에 사다가 종가에는 2,500억 또 팔고 떠나는 뭐 그런 수급을 보였습니다. 뭐 현물은 오랜만에 좀 사줬지만 2,500억 선물 매도가 또 나오면서 어제 매수했던 만큼을 또 다시 뱉어내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뭐 현물을 좀 매수해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코스피 1,400억, 코스닥 2,800억 해서 현물 코스피 쪽은 오랜만에 9월 18일 이후로 이제 네 번째 매수를 보여줍니다. 진짜 안 사주는 과정에서 이제 오랜만에 사준 거예요.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달러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1조 원 가까운 매도가 있었다라는 거에서 달러 하락, 그 환율 하락이 오늘 좀 두드러졌죠. 한 1,342원대까지 들어오면서 외국인도 매수에 들어올 근거를 좀 마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스닥을 잠깐 짚고 우리 증시로 다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뭐 지금도 뭐 선물이 급등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FOMC 종료 후에 급등이 나온 거고요. 기대에 부응한 거죠. 시장 기대에 부응했고 어제 먼저 FOMC의 기대감에 먼저 올라갔고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급등.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좀 축소되었죠. 12월에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이 26%에서 20%로 축소된 모습을 페드워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닌데 어쨌든 시장에서 더 올라가지 않은 것에 이제 안도하는 그런 랠리를 좀 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재무부가 어제 장기 국채 발행 규모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제 국채 금리까지 진정시키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4.72까지 하락해서 지난번에 이제 5를 넘었던 시절과 비교하면은 제법 또 많이 하락했죠. 근데 이제 국채 금리가 아직은 뭐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5를 넘었던 시절부터 이제 시간차를 두고 시장에 발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은 이제 저항대 부근이 일단 최초로 걸리는 구간이 됐는데 이게 벌써 왔어요. 오늘 선물이 0.7% 올라가면 한 이 정도 되는데 벌써 이 부근에 지금 720 라인 빨간선 라인까지 도달을 한 모습입니다. 근데 지지받았던 자리를 뚫리고 다시 저항받고 다시 재돌파할 때 막힘없이 돌파가 나오면 이 부분은 또다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막히는지 여부 살펴보고 만약에 이 공간을 뚫어낸다면 다음 추세대
고점 라인, 고가 라인까지 향해 가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두세 배 정도는 더 올라갈 위치가 공간이 나오는 거죠. 특히나 나스닥은 지금 개인들이 또 해외 선물 분야에서 또 개인들이 숏 포지션으로 대거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상당히 변화에 민감한 상태죠. 얼마 전까지 뭐 요 상태에서 롱을 좀 쥐고 있다가 올라가니까 익절하면서 올려준 거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숏 포지션으로 다시 늘어났고 그 틈에 좀 더 올라갈 지금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뭐 밤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는 선물이 0.7%까지 또 올라가면서 이 부근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거, 여기서 한 차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기까지 한번 움직임을 단계적으로 좀 살펴야겠다, 뭐 이런 거를 체크하고, 만약에 저기까지 올라가면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침에 갭 상승 여지가 또 생기니까 또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 우리 증시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오늘 FOMC가 끝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은 뭐 있었는데 309가 정말 중요한 지지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309를 지지받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 상당히 크죠, 사실은. 309에서 지지받고 한 차례 또 반등을 주는 구간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뭐 하루짜리가 될 수도 있지만 좀 외국인들의 현재 지금 포지션의 어떤 대비 상황을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20 라인 때까지는 공간을 좀 열어두는 그런 외국인들도 지금 포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에 의한 반발 매수 후에 이제 나중에 시간을 끌고 이 선물 매도 폭탄은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오늘도 정리된 건 아니니까. 적어도 뭐 3조 원대에서 4조 원대는 쥐고 가겠다라는 외국인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2월 만기까지 큰 탈 없이 그냥 이동한다면 롤오버를 또 대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프레드상 3월 거래가 지금 계속 좋지 않았는데 역으로 음액값으로 꼬여 있었죠. 지금도 0.75 정도 또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또 뒤집혀 있는 상황, 마이너스 0.7까지 좀 뒤집혀 있는 상황에서 3월물까지 향해서 롤오버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시장의 불안감을 또 좀 오랜 기간 동안 또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12월과 이제 내년도에 도래하는 건설사 PF 만기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ELS 대란이 또 위기가 또 처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오늘 수출이나 이런 것도 개선되기도 하는데 사실상 외국인들이 뭔가 지금처럼 오랜 기간 동안 선물 매도를 지금 대량으로 계속 시도하는 것을 보면 뭔가 우리가 지금 접하지 못한, 혹은 알지 못한, 그리고 알아도 지금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분야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스위칭을 해서 올라온다면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저도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들이 오늘 1조 원을 사냐 마냐 막 이런 문제를 생각을 처음 했었는데, 아예 뭐 1조 원은커녕 4천원까지만 사고 다 되돌리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같은 날도 안 사주는구나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현물이나 이제 다른 쪽으로 조금 들어와 주는 것도 있지만, 옵션도 월물 옵션 쪽으로는 그래도 상승 베팅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뭐 반등을 열어두고 있으나 뭐 종합적으로 대세의 힘은 아직도 계속 매도로 쥐고 가려고 하는구나를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모습은 일단 반등이었고, 어떤 하락장에서도, 어떤 급락장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급락장들 있잖아요. 뭐 최근에 가까울 때는 뭐 22년도가 계속 하락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20년 3월에 코로나 급락장이 있었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뭐 그럴 때가 있었고, 코스피를 볼게요. 최근에 22년도에 이제 쭉쭉 내려오는, 이때는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제 끝난 상태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뭐 대세 하락이 진행됐던 거고, 뭐 그다음에 급락장, 갑자기 이제 보이는 급락장들, 이제 코로나 때 여기죠. 20년 3월, 그다음에 그 전으로 이제 가면 지소미아 때, 2019년 6월 7월 이때 지소미아로 내려갔을 때 이때죠. 그다음에 그 2018년 10월 때 10월 때가 이때죠. 10월 때 미중 무역 분쟁 때 급락 나왔던 거.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는 그 뭐 작은 박스권을 계속 왔다 갔다 했을 때도 뭐 조금씩 하락 구간이 있었지만, 그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서브프라임 때 볼 수 있고, 서브프라임 때도 이렇게 내려갔었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크게만 보면은 또 IMF 때로 쭉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IMF 카드 대란, 뭐 2003년 뭐 등등 굵고 짧은 하락장들, 또 이름이 있었던 하락장들 있죠. 급락장들 다 비교해 보면은
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대세 하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하락 포지션이 두껍게 쌓여 있어서 대세 하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상승할 때는 반등할 때는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반등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서프라임 때만 대표적으로 놓고 봐도 이런 중간에 이제 반발 매수로 올라오는 때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 이렇게 멀리 다 지나고 나서 멀리 보니까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그날만 놓고 보면은 마치 하락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강한 반발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이번에 4.55%네요. 오늘 코스닥이 4.55%였는데 여기는 이제 코스피가 4.55%나 올라간 날도 있고, 뭐 여기 때는 뭐 엄청나게 강했죠. 물론 급락도 셌지만 뭐 4%대, 뭐 6%대까지 이렇게 반등하고 이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치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구간들을 한동안 또 보여줘요. 그래서 짧은 구간에서의 반등에 어떤 모든 변화를 주지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현금을 만들어 놓고 뭐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이어서도 한 일주일 정도 예를 들어 반등한다 쳤을 때 미처 현금화하지 못한 현물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 기회, 현금 확보 기회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상태에서 개인들이 이제 공포감에 질려서 조금 더 올려줄 때 매도를 하더라도 다시 또 떨어지면 개인들은 열심히 매수해 줍니다. 그때 매수에 가담하지 않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황이 좀 더 종료될 때까지, 좀 완화될 때까지는 이런 단기 반등은 조금 이제 지나쳐 보자라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선물이 일단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 원칙을 가지고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떤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도 어떤 하락장을 다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급락하는 구간 과정에서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세게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이럴 때도 여기서도 뭐 하락을 멈춘 다음에 요 날도 세게 반등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보면 6%짜리 반등이 나옵니다. 2000년 9월이네요. 그다음에 뭐 서프라임 때도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뭐 그렇고, 뭐 가까운 시기로 돌아오면은 뭐 코로나 때는 사실 뭐 급격하게 뭐 진행됐던 거라서 조금 예외적일 수 있는데, 뭐 적당한 하락장 뭐 아무거나 찍어서 놓고 봐도 보시면 중간에 반발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등 없는 하락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반동에 너무 모든 걸 올인하지 마시기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일단 이런 파동도 있다라는 걸 좀 전해드렸고요. 이미 하루짜리로 막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벌써 여기서 수가 틀렸겠죠, 그렇죠? 여기서 뒤집어졌겠죠. 하루하루 본다면 이미 하락장 자체를 이번에 많이 힘들게 겪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물론 상승이 상당히 강하고 연속으로 좀 열려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선물 환매수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야 된다. 다른 부분이 조금 개선된 건 있지만 일시적인 지표일 수 있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 증시는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개인들이 오늘 양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을 크게 보인 다음에 315 콜옵션, 풋옵션을 둘 다 진입해주고요. 여기 그 다음에 아침부터 이제 값싸진 위클리 312.5 풋옵션과 317.5 콜옵션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들은 위클리 양매수 312.5 풋, 315 풋, 315 콜, 317.5 콜옵션 모두 장악하면서 갭 상승 후 변동성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로는 뻔히 보이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315, 여기를 갖다 맞춰주려고 하는구나. 코스피 200 315를 말하는 겁니다. 선물로 따지면 지금 베이시스, 그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1.1포인트 정도 되네요. 그래서 31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315.16이니까 316.15로 끝났으니까, 그렇죠? 1포인트 정도 되는데, 어쨌든 뭐 그 비슷한 구간에서 이제 멈췄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변동성이 오후장부터 없었던 것은 위클리 옵션 때문이다. 개인들한테 큰 수익을 주지 않기 위한
매매 방법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치는 이제 외국인들이 56억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들이 7억 손실, 그다음에 금융투자가 60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는 어제 기준으로 상승했을 때 불리한 구조를 취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갭 상승을 크게 보이니까 손실을 좀 키웠던 것으로 보이고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 더 좀 누르는데 힘을 썼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맞췄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오늘 손절을 290억 정도 한 것으로 보여져요. 300억 가까이 또 손절을 하면서 손절일 수밖에 없는 거는 기존에 설명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은 지금 손익분기가 굉장히 가까운 쪽에 있었고 이제 멀리 있는 것들은 다 익절을 미리 해놨고 1,600억 정도 익절해놨다고 말씀드렸죠 미리. 그러면서 오늘 그거를 좀 까먹는 날이 됐습니다. 오늘 급등하면서 외국인들도 처음부터 한 600억 정도를 까먹고 시작했어요. 갭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500억대 정도를 오늘 좀 수익을 반납하는 그런 5,600억 정도를 반납하는 날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 이제 매도 포지션을 청산 어느 정도 하면서 290억 손절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했고 또 막판에는 신규 매도를 다시 추가하면서 원래대로 돌렸다라는 거. 그렇죠.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서 보이듯이 갈색선 보이듯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손절하면서 이제 사들이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손절하던 거 다 취소하고 다시 다 매도를 늘렸다라는 거. 일단 손절은 그냥 유지하고 신규 매도를 다시 늘리면서 이 부분은 유지하되 신규 포지션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또 다시 손익분기가 여기에 기준에 또 맞춰지는 겁니다. 오늘 들어왔던 것들은. 그래서 다시 손익분기를 가깝게 또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단기 상방으로 좀 보고 있는 포지션들, 뭐 오늘 달러 선물 매도가 1조 원 정도 나왔던 거 상방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ELW 콜옵션에 조금 더 많은 것도 뭐 단기 상방 요인으로 볼 수도 있겠고, 뭐 미니 선물 누적 매수가 좀 많았던 것도 단기 상방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이제 위클리 만기 끝났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만기인 11월물 옵션에서 물론 뭐 양방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는 있지만 크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옵션에서 양방 구축을 하고는 있지만 가까운 쪽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쪽에서는 콜옵션에 좀 치중을 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매수긴 한데요. 콜옵션 쪽에 좀 가까운 매수 구조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애매하긴 해가지고 그냥 포함은 시켰는데 어쨌든 11월물 옵션 콜 쪽에 힘을 최근에 싣고 있다라는 거. 오늘도 307.5 콜에서 322.5 콜까지 상당히 많이 사들이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양매수를 대량으로 기록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둘 다 100억 이렇게 넘게. 이거는 오늘 갭상승이 크게 발생하면서 아래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 300 언더 풋옵션들을 정리하고 빠르게 현재 현실성 있는 옵션들로 다 갈아타면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더 싼 거를 정리하고 더 비싼 거를 샀기 때문에 이렇게 양매수로 나타났고, 외국인들이 계약으로 보면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300 언더로 보는 것들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완전히 급락으로 바로 전환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런 모습에서 일단 단기 상방 요인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방 요인 무시할 수 없죠. 이게 대세이기 때문에, 이게 대세의 힘이기 때문에 하방 요인 여전히 12월물 선물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누적 3조 7천억, 그 다음에 롤오버를 고려하면 누적 4조 원에 가까운 뭐 그런 3조 8천억이네요. 3조 8천억, 그 다음에 롤오버를 고려하면 4조 원 정도를 매도를 쥐고 있다라는 거. 누적으로. 그 다음에 코스피 현물 오늘 뭐 1,400억 정도를 사줬지만 9월 15일 이후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3조 8천억의 현물 누적 매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현물 코스닥 선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누적이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의 하방 누적이 좀 센 상태로 유지하고, 단기적인 이제 반등 가능성을 보는, 약간 해지 성향으로 단기 반등을 보는 쪽은 충분히 지금도 한 일주일 정도를 노리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약해지는 순간 얘가 강해지면서 다시 내리는 것은 또 시간 문제라고 또 보여지니까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단기 급등했다고 뭐 내일도 그럴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며칠 이제
상승을 했다고 그걸 따라 들어가면 또다시 공경에 빠질 수 있어요.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 왔다 갔다 횡보도 해줄 거고, 정리가 된 다음에 외국인들이 조금 환매수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주고 1조 원이나 들어와주던가 아니면 적어도 몇 천억씩 며칠 들어와주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나서 좀 시작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조금씩은 이제 나눠서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단기 반발에 치중된 거고 FOMC 따라서 나스닥이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준비가 크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단기 반등을 노리되, 단기 반등을 이제 단타를 하면서 노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뭐 길게 끌고 이제 싸게 잡았으니까 쭉 놔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더라도 단기성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단기성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다시. 그렇게 좀 정리해 보시고, 그다음에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오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좀 징그럽네요. 영풍재지가 기록을 또 깼습니다. 기록에 기록을 또 깨서 7연속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도 거래량은 750만 주나 나왔어요. 3천만 주 정도 넘게 하한가 주문을 쌓아놨다가 이제 2,500만 주대로 이제 끝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대 주주 대한금속의 담보 매물이기 때문에 담보 반대 매매, 영풍재지 보유 주식을 담보 잡힌 상태에서 반대 매매가 나온 거기 때문에 누가 총대를 메고 끌어줄 이걸 대량으로 잡아 먹어줄 사람이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개인들만 계속 아침에 오늘은 풀리겠지 하면서 이제 하한가 매수 주문에 들어오다가 이제 클릭도 하고 그렇게 따라 들어온 물량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보면은.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오늘도 하한가 갔으니까 얼마나 불안한 밤을 보내겠습니까? 내일도 점한가 가면 또 그냥 30% 하락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핫다를 하고자 할 때는 대 물량이 이렇게 많이 쌓였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사라졌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가 아닌 이상 오늘도 이렇게 또 하한가에 들어갔고, 일단 잡아 먹어주는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감시를 받고 있는데 좀 총대 메고 들어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개인들만 풀리는 줄 알고 하한가에 매수했고요. 루보의 기록을 깼습니다. 2007년도 전설의 루보 기록을 깨버렸네요. 물론 그때는 15%니까 방수는 하한가 방수는 11방 정도로 더 많았습니다만 지금 얘는 30%에 7방이니까 더 한참 더 많이 간 거죠. 그래서 영풍재지는 내일은 오늘 750만 주를 고려하면 내일은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 물량을 누구도 잡아먹지 않으면 또 하한가죠. 근데 내일은 웬만하면 좀 풀릴 거라고 또 보긴 하는데 또 지켜보다가 거의 다 풀릴 것 같으면 또 전국 단타 대회가 또 열릴 테니까 또 이용하실 분은 이용하시되 반드시 그날 정리를 하시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상한가를 가더라도 그날 정리가 나와요. 상한가 가더라도 상한가에서 파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다음날 어떻게 뒤집어질지 알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뭐 반등장이 조금 이어질 조짐이 있다면 뭐 단기성 매매로만 활용을 하시고 시장을 이제 싸게 잡아서 오래 끄는 매매는 아직은 그 시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개선이 됐을 때 제가 이제는 개선됐으니까 좀 누그러져서 좀 편하게 매매해도 될 거다 이렇게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반등이 나와도 뭐 크게 개선된 것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자체에선 수급이. 그래서 뭐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구간을 짧게만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도 비중을 축소하셔서 축소 거래 하셔서 데이데이로 끝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뭐 대세 하락이어도 하락이 진행되고 있어도 중간에 반등 구간을 거칠게 주면서 숏 포지션도 오래 못 보게 하고 롱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진입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장세니까요. 활용은 하시되 너무 방심은 하지 말자 이렇게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 유튜브 댓글이나 유튜브 대문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금요일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